안녕하세요. 여기는 집을 짓는 마음입니다. 집을 지어보려고 건축사무소나 시공사의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 아마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어? 여긴 평당 650만 원이라는데 저긴 900만 원? 도대체 기준이 뭐지? 뭐가 정상이야?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 반복되다 보면 혼란은 점점 더 커지고 그냥 아무 데나 맡기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22년차 건축소장이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어디까지가 정상인가요? 먼저 건축비가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건축비는 단순히 평당 얼마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는 순수 시공비입니다. 순수 시공비는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골조, 창호, 지붕, 내외장 마감까지 들어가는 실제 건물 뼈대와 마감 비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적혀 있으면 대부분 싸다고 느끼죠. 하지만 착각입니다. 둘째는 부대공사비입니다. 상하수도, 정화조, 전기 인입, 석축, 데크, 담장, 조경. 건물 외부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게 견적에 빠져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현장에서 나중에 이것도 추가돼야 한다는 식으로 들이밀기도 하죠. 셋째는 설계 및 인허가 비용입니다. 건축 설계, 구조 계산, 감리비, 허가 관련 수수료, 도면 출력 등등. 이건 업체가 아니라 건축사무소 쪽에서 빠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이 업체는 싸네? 했다가 추가 비용 폭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2억이라고 했는데 결국 3억 넘게 들었어요. 라는 분들 의외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은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원주택, 특히 목조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약 65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인 시공비 범위입니다. 물론 자재와 마감 수준에 따라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장재를 스타코 대신 벽돌로 바꾸면, 창호를 일반 알루미늄이 아닌 시스템 창호로 바꾸면, 내부를 고급 타일, 편백 루버, 친환경 자재로 마감하면 단가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당 얼마라는 숫자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거의 무의미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견적서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면서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감재 포함 여부입니다. 견적서에 기본 마감 기준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해요. 그 기본이 비닐 장판 실크 벽지인지 강마루 친환경 도장인지에 따라 단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업체는 자재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어떤 곳은 기본이라는 말로 퉁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사전에 분명히 확인하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대공사 포함 여부입니다. 많은 건축주들이 여기서 예산이 크게 엇나갑니다. 데크는 포함 아니었나요? 석축도 따로예요? 나중에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공사에 추가로 맡기게 되는데 계약 당시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설비공사 범위입니다. 보일러 설치, 온수 배관, 전기 배선, 통신선, 콘센트 위치, 전등 스위치 등등. 작지만 민감하고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입니다. 특히 전기 인입이나 수도 인입이 빠진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500만 원 이상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체크하셔도 나중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두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업체는 평당 700만 원, 마감은 실크벽지 장판, 전기수도 인입비, 정화조는 별도입니다. B 업체는 평당 850만 원, 마감은 편백 루버 강마루, 시스템 창호, 전기수도 인입, 정화조, 석축까지 포함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B 업체가 훨씬 비싸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더 완성된 상태로 넘겨주는 B 업체가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A 업체의 경우 빠진 부분들 전부 추가하면 총 비용이 3천에서 4천만 원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단가보다 포함 내역과 시공 수준을 비교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추가로 두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이걸 보시면 왜 단순한 평당 단가 비교가 위험한지 더 분명해지실 겁니다. 평당 가격은 낮지만 모든 게 옵션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시업체는 평당 680만 원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야 괜찮다 싶은 단가죠. 그런데 확인해보면 마감은 실크 벽지와 장판, 내부문은 MDF 도장도어, 주방은 기본 하부장만 시공, 천장은 석고보드 노출 후 도장 마감, 난방 보일러는 미포함, 심지어 현관 중문도 별도 견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저렴해 보이지만 건축주가 원래 기대했던 집의 수준과는 한참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결국 시업체에 맞추려면 한 항목씩 다 추가하면서 예산은 1억 가까이 올라갑니다. D업체는 평당 950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시업체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면 고효율 단열재와 시스템 창호, 탄화목 외장재,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가능 설계, 빌트인 냉장고, 전기레인지, 식기세척기 포함, 데크, 담장, 조경, 정화조까지 포함, 그리고 인허가부터 감리까지 원스톱 진행. 즉, D업체는 공사가 끝나고 바로 가구만 들이면 되는 수준으로 완성되는 집이에요. 이 경우는 평당 단가가 높아도 건축주가 따로 고민할 일이 없고 추가 비용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견적은 단가보다 구성과 수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집인가? 들어가야 할 건 다 들어있는가? 그 기준으로 비교하셔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축비를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를 단순화하세요. 건축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소는 구조적인 복잡성입니다. 불필요한 외벽 굴곡, 과한 데크와 처마, 폭층 구조의 과한 창면적, 이런 요소들은 디자인적으로는 멋있을지 몰라도 공사비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마감재보다 뼈대를 신경 쓰세요. 비싼 타일, 고급 벽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나중에도 교체가 가능해요. 반면에 골조, 단열, 창호, 지붕재 같은 구조적 요소는 한 번 시공하면 바꾸기 어렵고 집의 성능을 결정짓습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마감은 조금 기본형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일괄 도급과 명확한 계약입니다. 시공을 여러 업체에 나눠 맡기면 처음엔 저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책임 소재 불명확, 일정 지연, 중간 갈등 등으로 결국 더 많은 비용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한 업체에 일괄 도급하되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빠졌는지 반드시 항목별로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건축비는 정답이 없습니다. 650만 원이 비쌀 수도 있고 900만 원이 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집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견적이 그걸 충족시키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설계자의 설명이 투명한지, 내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는지를 보세요. 저희 집을 짓는 마음에서는 앞으로도 건축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축사들이 견적서를 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5가지 항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